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오늘도 오늘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루 만에 공포로 바뀐 미국 증시 나스닥이 무려 5% 급락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은행은 5월 5일 어제 긴급 회의를 통해서 FOMC의 결과를 평가했는데요. 파월의 발언은 다소 비둘기적이라고 평가했네요. 세 번째, 전쟁, 공급망, 금리 등 퍼펙트 스톰 위기에 한국 기업들이 처했다는 기사 전해드리고요. 네 번째, 한미 상설 통화 스와프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만이 19년 만에 1인당 GDP를 한국을 추월할 거라는 예상까지 전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루 만에 미국 증시가 공포로 바뀌어서요. 나스닥이 무려 5% 급락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5월 5일 미국 증시는요. 반등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격하게 전환되면서요.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 급락한 32,900포인트, 나스닥은 무려 5% 급락한 12,300포인트, S&P 역시 3.5% 급락한 4,140포인트로 증시를 마감했는데요. 이날 주식시장은 연준이 물가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를 없애는 소프트 랜딩에 실패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하루 만에 급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주식시장이 안도 랠리를 보였었는데요. 하루 만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더 큰 폭으로 하락했던 거죠. 자, 이날 시장의 참여자들은요, 어제와 달리 연준이 6월 회의에서 75bp의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리고 이후 몇 차례 더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데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이라 할 수 있는 2.5%에서 3%까지 금리를 올릴 거라고 갑자기 하루 만에 입장을 전환해서 밝힌 거죠. 이러한 전망에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서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요 3.04%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전일 대비해서 무려 12bp 급등한 금리입니다. 2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9.6bp 급등해서요 2.711%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변동성 지수도 급등했는데요. 월스트리트의 공포 게이지로 잘 알려진 CBOE 빅스 지수는요 전일 대비 22.7% 급등한 31.2의 수치를 찍었네요. 자, 다만 2월 말에서 3월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가 고조될 때 이러한 빅스 지수가 36포인트를 찍고 내려왔었는데, 빅스 지수가 30을 넘었다는 얘기는 공포감이 현재 거의 극에 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22년 만에 금리 0.5%포인트 인상을요, 한국은행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 한은은 5일 이승원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미국 FOMC 결과에 대해서 우려했던 0.75%포인트 인상이 아니라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고, 제롬 파월 의장 발언도 다소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과 연준의 연속적인 0.5% 금리 인상 전망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요, 현재 한국이 1.5%, 미국이 최대금리 1%를 기준으로 0.5%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은요, 한국은행이 올해 4번 더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현재 1.5% 수준인 금리를 연말에 2.5%포인트까지 올릴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미국이 6월과 7월에 모두 0.5%씩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와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살펴봐야겠네요.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전쟁, 공급망, 그리고 금리 등 퍼펙트 스톰에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노출됐다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자, 수출로 먹고 사는 국내 대기업에 유례없는 대외발 경영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기업에 미치는지를 자세하게 써놔서 기사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위험 요인 첫 번째는 바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이 될 경우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입 비용이 상승해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고, 물류 대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상하이 봉쇄 등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인해서 운반 비용이 상승하고 공급 차질로 인해 생산 악화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할 일은 이러한 위기를 잘 뚫고 나갈 강한 기업을 찾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네 번째 뉴스는 상설 한미 통화 스와프 왜 지금인가 라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상설 통화 스와프 개설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자는 여론이 최근 조성되고 있는데요. 상설 스와프는 한미 통화 동행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원화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 역대 한미 통화 스와프의 체결 현황과 그 효과를 살펴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에 달했던 2008년 10월 30일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무려 177원 급락했었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에도 3월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자 전일보다 39원 하락했고 이날 코스피 지수는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2%, 코로나 위기 때는 7% 상승했죠. 즉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원화 약세가 진정되고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통화 스와프가 위기 때마다 급등하는 환율에 불을 끄는 건 확실했지만 상설 통화 스와프가 맺어질 경우에 이러한 환율 급등세를 안정시킬 수 있냐 하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캐나다, 영국, 유로존, 일본, 스위스 등 5개국은요 최근 유로화와 엔화가 원화보다도 더 큰 절하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설 통화 스와프가 통화 약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존재하죠.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요. 대만이 반도체의 힘으로 1인당 GDP를 19년 만에 한국을 제칠 거라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자, IMF가 내놓은 세계경제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1인당 GDP가 대만이 36,051달러, 한국은 34,994달러로 대만이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국을 앞지를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대만은요. 2008년 이후에 중국에게 제조업 경쟁력을 빼앗기면서 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이해서 한국과의 GDP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중국 대비 반사 이익을 거두면서 큰 폭으로 성장했죠. 비메모리 반도체의 맹주인 TSMC가요. 2019년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역전한 이후에 점점점 더 그 시가총액의 격차가 커지면서 현재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455조 원, 반면 TSMC는 600조 원으로 삼성전자 대비해서 TSMC의 시가총액이 30%나 큰 상황입니다. 다만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만을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4배 정도 크고 영업이익도 약 80% 이상 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비메모리 생태계를 구축한 대만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고 이러면서 1인당 GDP도 올라온 거죠. 자, 한국이 과연 대만의 이러한 추격을 뿌리치고 다시금 1인당 GDP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영상의 주의사항 안내드리면요.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5월 6일 금요일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를 쉬고 맞이한 5월 6일 금요일 한국의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전일 미국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서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저 스스로 다짐을 해봅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